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개인회생 법정에 한번 참관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파산관제는 이제 최근까지 15년을 해왔는데, 최근 처음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법정에 채권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단 법정에 가보니까 입구에서 회생위원회 보조인께서 법정 입구에서 쪽지를 나눠줍니다. 사건 번호 쓰고 대리인 이름 적는데 이의가 있어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니 그냥 입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채권자를 좀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회생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의 전부를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재산 은닉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요한 또 제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이제 회생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늘 파산관제인 하면서 관제인들은 이제 주로 관성적으로 오른쪽 자리에 앉습니다. 민사법정에서는 피고석이죠. 왼쪽 자리에는 이제 딱 한 번 앉은 기억이 있는데 2012년 1월경 그 당시 이제 7단독 시절에 선고일이 지정되었을 때 왼쪽에 제가 앉고 오른쪽에 후배 변호사가 앉은 적이 있는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관제인 두 명이 입정을 해야 됐을 때 이렇게 자리를 나눠서 앉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개인회생 담당 판사님, 재판장님이죠. 단독 판사입니다. 입정하십니다. 두 가지만 당부합니다. 채권자가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겠다.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를 제기한 거를 이제 회생위원이 잘 파악을 해서 즉시 이의 여부를 아마 법원에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개시결정 이후에 월 납입금을 밀린 채무자들은 일주일 이내에 납부하라. 만약 내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우리나라 개인회생이 보통 신청을 하면 법원마다 좀 틀립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한 달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 이후에 한 달 차 월급 때부터 자기가 이제 변제계획 안에 나온 금원을 회생위원 계좌에 이체시켜야 됩니다. 법원에. 그러면 거의 개인회생 신청하고 한 3달째부터 돈을 내야 됩니다. 월 변제금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3달 후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이제 1회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인가를 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3달 동안 6개월 동안 보통 6개월 정도 납입을 하죠. 변제계획 판사님이 인가할 때까지. 근데 그때 돈을 제대로 이제 뭔가 좀 소득이 뭐 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을 제대로 못 내면 이제 밀린 금원을 빨리 내는 독촉 취지죠. 그래서 만약에 내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채권자 내지 대리에서 참석한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를 포함해 당시 2명이 손을 들었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이 바로 이제 퇴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이 다 집회를 주도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 몇 명을 호명하고 호명한 사람은 남아서 회생위원과 이제 복도에서 간단히 즉석 면담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무자를 독촉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의가 들어온 거를 확인하거나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개인회생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을 이제 묻는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 파산 면책과의 차이점은 개인 파산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채무자를 한 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될 사안, 폐지하고 면책, 폐면이라 그러죠. 폐면, 그 다음에 채권자 이의가 없는 거. 그런 게 만약에 이제 30명 집회를 하는데 10사람이 10사람을 쭉 법정 앞에 불어서 한꺼번에 판사님이 본인들이 이제 폐지하고 면책하고 관제인 의견 듣고 채권자가 이의 없으면 고지하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면책 결정문을 보내준다는 고지를 합니다. 퇴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면책은 뭐라 그랬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고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거 따로 이제 모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채권자 있는 건 이제 한 사람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의 진술을 듣거나 이의 사유를 파악을 하고 채무자한테 좀 뭐 즉석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안 했으면 속행을 해서 관제인 보고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있는 거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한 4-5 그룹으로 모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가 사건, 뭐 부동산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뭐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뭐 상속에 관한 사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은 그룹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하고, 개인회생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괄해서 진행을 하고, 아까 판사님은 뭐 실질적으로 법에는 판사가 개인회생 집회를 주관하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 국법의 영향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회생위원이 그 판사 퇴정하고 모든 걸 다 주관해서 일일이 개별 면담을 하거나 즉석에서 주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개인회생은 집회 끝나면 3년간 돈을 분할 변제해야 면책이 되죠. 근데 개인 파산은 일부 환가 대상자, 보통 10에서 30%입니다. 평균 한 20% 정도 보면 돼요. 물론 관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 한 10에서 20% 정도 보면 되고, 많이 나올 때 한 30-40% 나오고요. 요 일부 환가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집회 종결로 빠른 시일 내에 면책됩니다. 뭐 그것도 이제 판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틀리지만, 빨리 해주시는 분은 진짜 일주일 이내에 면책 결정문을 대리인 내지 주로 이제 대리인한테 보내죠.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을 해주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한 이제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은 보존계로 들어가고 5년 정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은 결국은 이의 채권자를 선별해서 사건을 이제 골라내는 것이겠죠. 이의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회생에서는 이제 돈 안 내는 사람들 그 모아서 이제 나중에 폐지하고, 뭐 이런저런 공통점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차이점을 그 직접 눈으로, 파산관제인 뭐 제가 15년 했지만 개인회생 집회는 구경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문외한이었는데, 한번 직접 참석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도움이 됐고, 교과서에 나온 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런 거를 한번 알게 된 경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